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농산어종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국비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농촌협약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협약제도는 시군의 농촌개발계획, 농촌공각전략계획,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농촌이행협약 전담조직 구성 등을 종합평가한 후 농식품부와 시군 간 협약을 맺고 5년간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협약 규모는 약 430억 원이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8개 사업이 해당됩니다. 지난 추가 경정 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10월 용역사를 선정하였고 11월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미양면 갈전 및 서운면 인척골 만들기 사업, 죽산 권역 사업은 차질 없이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관계획은 2021년 상반기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1년 하반기 농식품부에 농촌협약을 신청하여 2022년 농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젊은 후계 농업인 육성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농업인이 급속히 고령화됨에 따라 농업 농촌을 지키고 이끌어갈 젊은 후계 농업인을 육성하여 활력이 넘치고 미래가 보장되는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0세 이하 농업인 및 신규 창업 희망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림사업 선정 시 우선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후계 농업인 육성 대상자를 1,504명을 선발하였고 청년 창업농은 45명을 선발, 육성 중에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농업정책화를 컨트롤타워로 하고 환경대학교, 농협교육원등과 연계하여 청년 농업인 육성과 우리 시 정착 유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유입, 정착,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청년 농업 씨앗 프로젝트 시행을 통해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농민 기본소득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경기도형 기본안이 마련되어 진행 중이며 2021년 본격 추진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은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업인 약 2만 명이 대상이 되며 1인간 연간 60만 원 안성사랑카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형 기본안이 사회보장 심의와 조례 제정이 진행 중이며 우리 시에서도 의원 간담회 보고 농업인 단체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경기도에 참여 신청을 기제출하였습니다. 경기도 조례 제정 시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기본 조례안을 작성 검토 중이며 도비 부담률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건의를 통하여 50% 지원으로 잠정 결론 났습니다. 경기도에서는 12월 경기도에서 12월 중 도조례를 심의 통과되는 대로 조례 제정, 예산 확보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 창출입니다. 안성 농특산물의 판매 활성화를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지역 농식품의 수출 시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 실적은 기존 로컬푸드 직매장 3개소에서 안성 맞춤 휴게소 및 스타필드 안성 직매장 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5개소에서 60억 8,500만 원의 판매액을 올리고 있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극복 착한 소비 활성화 추진 계획을 실행해 2억 8,5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농식품 물류센터, GS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센터에 약 350억 원의 농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해외 시장 개척 및 수출 품목 확대를 통한 수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에 필요한 자재 및 물류 지원과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화상 상담 및 기업의 수출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하여 무역협회 기준 2020년 8월 말 현재 우리 시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16.3% 증가한 11억 9,900만 불, 농식품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6,600만 불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내셔널 푸드, 로컬 푸드 및 수출 전략의 발전성 있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안성맞춤 푸드플랜 수립입니다. 푸드플랜은 농산물의 선순환 체계 구축과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복지 실현의 기회를 마련하고 도시와 농촌의 연대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5월까지며 그간 먹거리위원회 구성, 푸드플랜 시행사를 선정하였고 현재 사업 이해 및 필요성 공감대 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TF팀 구성을 완료하고 회의와 교육을 통하여 방향성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별, 품목별, 직능 단체별 농업인 간의 간담회와 소비자 및 유통 관계자의 간담회를 통하여 먹거리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안성시 공공급식의 토대를 마련하고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 제공과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올바른 푸드플랜 수립이 되도록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성쌀 생산 및 지역 특화 작목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안성쌀의 고품질 생산 기반 마련 및 지역 특화 품목의 빠른 정착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 약 22억 원의 사업비로 볏짚 판원, 가을가리, 단백질 함량에 따른 차등 지원, 모짜리 상토 지원 사업 등과 벼 대체 작물 육성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벼 대체 작물 육성 지원을 통하여 콩을 금년도에 약 62헥타 확대 재배하여 전량 안성맞춤 한살림 유원회사에 판매하였습니다. 향후 안성쌀의 미질 고급화와 안성에서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지역별 특화 품목의 육성을 위하여 생산 품목의 다양성을 확보해 농업인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의 기초 생활환경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고 영농 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 수리시설 정비 사업 등 10개 사업에 147억 9,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 변경 승인 지원과 제3회 추가 경전 예산 편성 등의 사유로 현재 준공치 못한 방신지구 농로 확포장 사업 등 4개 사업은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재해복구 사업은 총 77건으로 현재 설계가 진행 중으로 금년 중 복구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저수지 준설 및 시설 복구가 필요한 소규모 저수지는 사전 물빼기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설계 완료 후 바로 착공하여 금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성안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주기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먼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농업 생산 기반에서 금강면 그 내우리 그 예산을 줬는데 기반공사에서 뭐 하지 못한다라 가지고 못했는데 그 어떻게 그 과장님 처리하실 겁니까?
그 지금 저 어디 저 아래서 관로 올라온 관로를 그 같이 연결해 가지고 해달라 그러던데. 내가 우리 저 보짜리 못 하는 데 있잖아요. 지금 오늘 예. 4년째 얘기하는 거예요. 4년째. 아, 그거 저기 그 금강 농협 육묘장 위쪽 네.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예. 거기 그쪽 옆에로. 그거 지난번에 저는 조치가 된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 기반공사에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예. 저거 못했대잖아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그거 아니 확인해나 어떻게 하나 그거 좀 마무리 좀 지셔. 4년 동안 그걸 못하고 어떻게 그래? 네, 알겠습니다. 아 저수지 물이 내려오면 모르는데 저수지 물이 안 내려오는데 못자를 못하니까 오직 답답하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난 좀 그 과장님이 좀 챙기시고 그 후계자에 대해서 한번 육성사업 그 추진이라는데 지금 우리 그 농업경인 그 후계자를 전체적으로 우리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올해 몇 명 그 신청해가지고 몇 명 지금 선정이 됐어요? 그 보통 후계자는 한 25명 내외가 평균적으로 되고요. 예. 그 청년농 같은 경우는 15명에서 18명 사이가 됩니다. 아니 올해 축산 농업 경영인만 된 게 23명이 되는데 축산 아, 45명입니다. 45명. 그러니까 45명에서 축산이 23명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축산만 그 지금 저기 저 신청을 할까? 다른 우리 농업 무슨 뭐 특수작물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럼 그런 데는 지원 조건이 너무 뭐야 저 금액이 작아서 그런가? 그런 꼭 사항은 축산이라도 다른 거 가지고도 충분히 그 뭐야 저기 저 우리 후계 농업인이 앞을 내다보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을 텐데 꽤 축산만 이렇게 저기 저 선정을 뭐 해가지고 민원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했나 그래서 한번 다른 그 뭐야 작물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그 뭐야 그 저 융자금이 작아서 그런가 이제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융자금이 작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융자금이 작으면 아마 축산하시는 분들도 회피를 했었을 테고 또 그 뭐 지난번에 보류된 그 조례 예외 조항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반 경종이나 그 시설 체조하는 농가들에서 후계농을 신청하는 그 절대 수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성의 그 농업 현장이 그만큼 고령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령화된 거는 맞는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저 46명이 선정이 됐는데 축산인이 반 이상이 된다니까 다른 작물들을 더 업그레이드를 해줬으면은 이분들도 그쪽으로 좀 쏠릴 텐데 거기에 못 미치니까 축산이로 다 몰리는 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 지원하는 내용은 후계농업 경영인은 동일한 거고요. 예. 동일한데 그만큼 신청자가 축산이 좀 많은 거고 일반 경종이나 과수, 채소 이쪽으로 분야별로 해서 이세농이 없는 겁니다. 축산 같은 경우는 이세농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후계농업 경영인을 신청을 하는데 일반 수도작이나 일반 경종이나 시설 채소나 과수 분야는 이세농들이 농사를 하기를 실질적으로 꺼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안성에 농업경인 뽑을 수 있는 그 인원이 대충 1년에 그 한 4, 50명 정도 다 되잖아요. 그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 농정과나 저 이런 데서도 축산이 지금 뭐 민원 때문에 많으면은 유도를 또 다른 이런 그 경종이나 시설로 유도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에 부족했던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청년 희망 씨앗 프로젝트라는 거를 뭐 준비 단계, 성장 단계, 정착 단계로 해서 그 단계별 지원책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그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택배비가 2,000원, 3,500원인데 우리 안성 4,000원이라는데 500원 차이면 캡이 굉장히 크다라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택배비는 저희들이 그 정액 지원하는 겁니다. 전액 지원이 아니고 네. 그 중에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일부를. 예, 예. 2,000원, 3,500원인데 왜 안성 4,000원을 지원해 주냐고. 안성에 4,000원이 돈이 많으냐고 그러길래. 4,000원이 아니고요. 안성에서 2,5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황기태 의원님. 네, 황인태 의원입니다. 그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형식보다도 실질을 추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며칠 전에 그 공도 직거래장터 그 개설 뭐 행사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제가 알기로는 뭐 도에서도 뭐 몇 천만 원 지원해서 그 행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솔직히 먼 발주도 봤는데 참 행사치고는 좀 너무나 형식적이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시지도 안 하고 지금 현재 상황이 또 상황인 만큼 또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이런 현상을 고려하지 않고 그런 행사를 좀 작은 행사지만 너무 무리하게 추진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새벽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지금 각 공동주택 단위로도 지금 할머니들 나와서 팔는 것도 못 팔게 하는 판국에 불법에다가 판국에 아니 시효지해서 시장 만들어 주라 이거예요. 왜 자꾸 거리에서 이런 행동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늘려나가겠다는데 뭐 주말장터 확대 뭐 팜랜드 안성마트 이런 데 적극 권장합니다. 그러나 일반 도로에서 차들의 교통을 차단해가면서까지 행사하는 것은 저는 특히 그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보기에도 좋지 않다. 그래서 공영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주려면 자꾸 이게 뭐 보여주기 이런 식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좀 다른 방안이 있으면 좀 모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그 공동주택 단지나 거기 차량이 늘어남으로써 사고 위험성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 방문자들이 그 방문 수단이나 이런 걸 일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되는 대로 저희들이 대체 장소를 농민협의회하고 의논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시작한 거 없애기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사회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그 변하는 환경에 우리 적응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성시 발전을 도모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네, 박상돈 의원님. 농촌협약제도요. 네, 이거 혹시 올해 경기도 내에서 선정된 곳이 있나요? 지금 이게 전국에서 전라도 임실하고요, 충청도 홍성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아직 시작한 곳은 없나요? 예, 아직 없고요. 네. 내년도에 이제 신규로 이제 선정을 할 겁니다. 이제 2021년도에 선정을 하고 신청을 받고 선정하고 2022년도에 선정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은 전국에 2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쭉 관련 부서기 집행부 사업 설명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정부 방침 자체가 이제 생활 SOC부터 시작을 해서 정책이 여튼 이제 복합, 통합 뭐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좀 방향 전환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것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이제 뭐 농민 수익 창출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실제 농민들이 거주하는 농촌 생활권 부분에 대한 어떤 활성화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주거부터 해갖고 뭐 보건, 교육 등등 통합적인 사회 서비스의 접근성을 이제 좀 높이자는 의미에서 여튼 이제 추진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용역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전체 이제 안성시 단위의 좀 지역 특성에 맞는 방향성을 좀 내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사업 유형을 여튼 결합시킬 것인가의 문제부터 네네. 지금 준비 단계부터 이제 기존의 이러한 부서 단위의 칸막이 행정을 갖고는 도대체 이제 어떤 결과도 도출하지 못할 그런 상황인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효율적으로 지금 당장에는 뭐 필요 부서의 어떤 TF팀을 운영해서 여튼 이제 추진을 할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뭐 형식적이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TF를 구성을 할 거고요. 지금 뭐 이 농촌 공간 관련해서 하는 것도 지금 현재도 네. 이게 여러 부서로 그 산재가 돼 있습니다. 네. 일단 그거를 한 군데로 끌어 모아서 여기 그 이 농촌 협약하는데도 평가 항목이 전담 팀 구성하고 그 과에서 2분의 1 이상이 그 업무를 담당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이 협약을 위해서 조직이 구성된다 그러면 뭐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이게 뭐 문화부도 있고 중기부도 있고 뭐 다 그 소속 부서가 많기 때문에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 그 집약화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는 어느 정도 체계적 관리하고 개발이 되는데 농촌은 그 중구난방이다 이런 표현을 좀 써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공간 계획을 좀 세워서 이제 앞으로 농촌도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네. 이런 뜻의 사업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안성시 전체를 보면서 농촌 부분에 대한 공간 전략도 네. 여튼 그 큰 틀에서 좀 바라봐야 할 네, 그렇습니다. 것도 있고 해서 사실상 전문 분야이면서도 또 특정 분야가 아닌 이제 복합적인 그 성격의 계획이어서 좀 준비 단계에 좀 지금 조직 체계 갖고는 좀 약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요. 여튼 뭐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로 좀 대안을 찾으셔서 좀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들이 일부러 그 타시군 그 공간 계획이나 이런 그 업체 선정할 때 네, 그 한번 가서 참여를 해봅니다. 심사위원으로. 가서 봐야 느끼고 그리고 홍성은 갔다 왔는데 임실도 한번 다녀와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들도 보고 네. 저희들 그 집행부에서 느껴야 네, 제대로 된 계획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은 네.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타 지자체 뭐 저기 진행 상황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들 검토하셔서 여튼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민 기본소득 일단 도의회에서 일단 브레이크가 걸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7월에 지금 그 원래 승인이 되어지면 올 하반기부터 원래 그렇습니다.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지난 9월 회기인가에도 예, 상정이 그렇습니다. 안 된 걸로 알고 예. 있고 12월에는 지금 상정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지금 제가 저도 이제 전해 듣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지금 경기도 농림해양수산위에서는 네네. 지금 농민 기본소득을 위해서 농업 예산을 30%에서 40% 삭감하는 안을 제시를 했답니다. 네. 근데 농림수산해양위에서는 삭감되는 안 말고 기본소득이니 삭감은 반대고 기본소득만 그 오롯이 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통과될지 여부는 그 경기도청에서는 한 6대4 정도로 통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60%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뭐 이러저러한 뉴스 통해서 보니까 여튼 이게 뭐 기본적으로 일단 기본소득 일단 가치 부분에 대한 일단 충돌이 일부 있는 것 같고 네, 또 그렇습니다. 여튼 상임위 내에서는 기존의 여튼 농정 예산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여튼 이제 빼버리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튼 이제 밑돌 빼갖고 윗돌 괴는 예, 식의 예. 방식으로는 여튼 이 정책 사업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좀 일부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고 다만 이게 지금 이제 도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뭐 모르겠으나 혹여 그렇지 않을 경우에 시는 뭐 어떻게 일단 기본적으로 하실 추진할 예정인가요? 계획은 있습니다. 네. 추진 계획은 있는데 이게 사회보장 심의를 그렇지 않아도 그걸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네. 했었는데 사회보장 심의회나 이런 보건복지 쪽에서 이제 그 심의를 통과하려면 여주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이 걸렸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시작해도 또 시간이 넘어가는 문제점이 있고 또 경기도에서 심의를 할 때 31개 시군을 전부 다 갖고 심의를 끝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별도로 들어가긴 그렇고 해서 일단 도에서 나가는 방향을 보고 저희들이 그 내년
상반기가 지나서도 만일에 진행이 안 되면 별도의 대책의 강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그 내년도 늦어도 내년도 일단 하반기 시행 계획의 가능성이 일단 무게중심을 두되 네네. 끝까지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 별도의 예. 대안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고 하시겠다는 있습니다. 예. 말씀이시군요.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푸드 플랜이요. 네. 이게 용역 준공이 언제까지죠? 내년 4월 말입니다. 아, 내년 4월 가지고요. 이게 이제 안전 먹거리 부분에 대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건데 뭐 기본적인 골간에는 여전 공공급식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여튼 기본 골간으로 좀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들의 그 실태는 컨설팅 회사에 전부 다 보내줘서 네네. 이제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달부터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생산량 조사하고 네네. 소비 패턴 조사, 음, 또 우리 뭐 기초적으로 우리 공공급식 그러니까 단체 네. 급식하는 곳의 그 소비 성향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체제인지를 먼저 분석을 하고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를 공공급식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 그때 네.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이제 농민분들 이렇게 통화를 통해서나 이렇게 좀 대화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먼저 좀 꺼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적어도 농업인 단체에 속되어 있는 분들을 포함해서 시민사회가 푸드플랜에 대한 공감을 전혀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통화하신 분도 이게 도대체 뭘 하자고 하는 건지, 그리고 굳이 우리 이제 안성맞춤 그 조합도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이제 뭐 자리 만들기 사업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문제 의식부터 우려부터 해서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면 네. 지금 이제 용역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네. 자료 분석하고 있는데 저희 계획으로는 지금 농민을 일단 조사 대상에 1,500명을 포함시켰습니다. 네. 그럼 한 10% 정도 되거든요. 1,500명 정도 포함시켰고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나 이런 분들을 해서 조사하면서 그때 푸드 플랜에 대한 이해를 같이 시키면 그 이해에 대한 부분은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하시지 않겠나 저는 네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좀 그 용역 수립 과정에서 용역이 용역대로 그냥 나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동시에 지금 지역사회의 여튼 이런 풀플랜 정책을 시도할 만큼의 기본 여론이나 인식 수준 자체도 예, 뭐 그렇습니다. 같이 여튼 토대가 좀 만들어져야 될 것 예,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간담회 이런 것도 좀 촘촘하게 계획하셔서 좀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